안녕하십니까. 헌법 문태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년 시험 대비 헌법 커리큘럼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차 시험 헌법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상의 난이도다. 이미 시험이 끝났죠? 여러분. 합격 점수는 4개 정도로 우리가 예상했고 거기에 걸맞게끔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난이도를 먼저 평가해 보게 된다면, 자, 옳은 지문 형태로 고르는 게 13개나 출제됐다. 평균적으로는 6개 정도에서 7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근데 13개나 출제됐다라는 거, 옳은 지문을 고르시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왜? 4개의 지문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박스 형태의 개수형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던 판례까지 넣어서, 그것도 통치 구조의 파트에서 주로 출제되는 판례를 기본권 관련성을 엮어서 여기다가 출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구성했어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이었다. 하지만 지문의 길이가 별로 길지는 않았다는 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했었던 극최신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최신 판례가 물론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우리들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값이고요. 아주 어렵고 세부적인 저 구속탱이 있는 극최신 판례까지 우리는 대비를 했는데 그게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약간 낮았다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요소 등을 고려해 봤었을 때 뭐예요? 난이도는 중상에 가까웠다. 오케이. 그다음, 자, 출제 경향의 변화. 사실 작년 2차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였습니다. 왜? 헌법이라는 과목이 변별력이 없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기출문제나 보고 딸딸딸딸 외우게 되면 합격하는 점수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갔죠. 그 시절은 지났습니다. 헌법에서도 변별력이 필요하게 되고 학생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형식으로 지문이 구성되고 있어요. 특히 판례의 단순한 결론을 묻는 지문에서 판례 이론, 즉 어떤 기본권 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 또는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에서 나아가서 관련 기본권이 제한됐게, 제한되지 않았게 라고 해서 앞 단계를 묻는 식의 지문 구성. 이거 다른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판례를 갖다가 이게 그 판례였어? 라고 헷갈릴 수 있을 정도의 지문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출제 교양이 단순히 암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장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죠. 좀 이따 얘기하려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출제의 쟁점을 분석해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헌법 총론, 앞부분 3개 나왔군요. 헌법의 개정, 헌법 조문 형태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데, 우리 이거 충분히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제공의 확공, 이렇게 2문제 따면서 암기했었던 건데, 여러분들 늘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헌법 조문은 한 단어만 틀려도, 조사만 틀려도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수식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만 가미돼도 틀린 지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연습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죠. 물론 탄력적으로 대응한 친구들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거 맞는 내용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함정에 빠졌던 나름 어려웠던 헌법 조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헌정사, 세상에 이런 내용은 처음 나왔죠. 양심의 자유, 헌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헌재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건국헌법 때부터 있었긴 하지만 쭉 있어 왔지만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판례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사상의 자유가 현행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함정을 판 거예요. 없는 것을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국제법 존중주의,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국제법 존중주의에 관련해서 청구인이 주장을 했던 내용을, 판례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지문으로 구성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의 내용을 물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그 와중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판례에 살짝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문으로 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왜? 전형적인 문장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판례 결론을 갖다가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론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문장을 구성했어요.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봅시다. 그래서 똑같은 판례 문구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지문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총론은 나름 난이도가 높은 부분으로서 올려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 총론, 기본권 강론 균일하게 출제가 됐는데 다만 이 제도 보장 파트에서 정당 제도는 출제가 됐는데 선거 제도라든가 지방자치들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와중에 다행이었다라고 하면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분석을 통해서 이번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고요? 뭐라고요? 이거예요. 출제 경향의 변화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커리를 진행하게 될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군요. 기존에 자주 출제했던 판례나 설문 위주로 딸딸딸딸 외워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시절은 같다. 그걸 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시험이다. 기본 이론이 바탕이 된 판례 정리. 즉 단순히 판례만 합헌위원으로 정리해서는 합격 점수를 받기는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합격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냐? 그건 또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35개 정도, 35점 정도는 맞죠. 하지만 그 이상을 받아야지만 합격을 하게 돼요. 4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바로 판례의 배경이 되는 기본 이론, 이해, 또 그걸 읽어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는 문해력과 독해 능력, 이것까지 가미를 해야 돼요. 너무 그걸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탄력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또는 이게 이 판례인데 저런 식으로 구성을 했구나, 요거를 포착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이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충분히 트레이닝이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식의 접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 결국 기본 이론과 판례를 요렇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풀이, 선생님 수업의 백미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선생님이 걱정했었던 그 문해력과 독해력을 높인다는 트레이닝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다 경험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판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 OX 100% 확신을 갖고 맞추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지문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7, 80% 정도의 이해와 이거 맞는 쪽에 가깝구나, 틀리는 쪽에 가깝구나, 이 정도의 결론만 도출할 수 있어도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이거 알고 맞췄어요, 모르고 맞췄어요 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앙금 아쉬움 같은 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추라고 낸 문제인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그 대비는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다양한 형태의 지문 연습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의 트레이닝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되었다. 자, 뭐 여기는 뭐 우리가 늘 많은 OT를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헌법 우리 어떻게 진행하느냐, 먼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과 제시 이상의 학생들 두 가지로 나눠봤었을 때 이렇게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 심화 이론 강의. 어떤 친구들은 심화 이론 강의만 들어도 된다, 어떤 친구들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만 들어도 된다 라는 시절은 갔어요. 조급하지 않게 학원 커리에 맞춰서 찬찬히 단계별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합격률이 높은 통계치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버리세요. 그냥 효율성이라든가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은, 거기에 에너지는 더 이상 쓰지 말고 학원이 마련해왔던 가장 합리적인 커리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다 채우는 작업, 이게 합격에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시간은 더 들지 모르겠지만 보다 확실한 합격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 자, 여러분들, 저는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굉장히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인데 헌법 기출문제를 따로 별도로 공부했던 시간이 없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형사법이나 경찰학 기출문제를 많이 연습하느냐고 상대적으로 할애할 시간이 없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꼭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핵심 요약 정리 시간에 기출 지문을 다양한 형식으로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출 지문 강의에서는 그걸 또 2회독, 3회독 추가되는 지문으로 다시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많이 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 과정을 반드시 수강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압축 정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게 돼요. 여러분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 기출문제, 변형, 새로운 지문의 변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혹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제 시험에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수강하셔야 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규 커리큘럼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컨텐츠라고 해서 월간 문태원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요 기출문제하고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를 짧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후에 일정이 확정되게 되면 공지를 해드리게 되고요. 특강, 최신 판례 특강. 너무너무 중요하죠? 최신 판례 특강. 물론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최신 판례가 많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는 매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출 지문에서 종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판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빈틈없이 최신 판례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술 테스트라는 것은 수업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진짜 너희들이 어떻게 중요한 쟁점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하는 과정이 있죠.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해서 공부의 효율성, 자기의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될 과정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커리큘럼 됐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일정 강의는 다른 과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너무 자기 공부 방법, 효율적 공부 방법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학원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 이 커리를
찬찬히 단계적으로 따라오는 데다가 몸을 맡겨놓고 자기는 머리 채우는 거에만 몰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될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연습시켜 줄 수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선생님의 합격 커리큘럼 설명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